오정환 속속 경제 도전관입니다.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과 관련된 한국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북중러와 그다음에 미일 EU 간의 대결 구도가 점점 심화되는데 그 대결 구도에 부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 문제 혹은 안보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가 그동안 쭉 대결이 되어 왔습니다만 다 추가적으로 인권 문제가 부상되면서 계속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을 러시아를 지금 공략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 한국은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한국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정근의 속속경제 인권 이슈가 부상되고 있는 북중러 대 한미 이게 한미가 아닌 미일입니다. 우리 미국 한국은 지금 여기 한국은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미일 미일 EU 대결 구도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게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한국이 지금 갈 길을 못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 길을 못 정하고 있는 문정부를 공략해서 러시아의 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지금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공략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약간 한미일의 대열에서 완전한 이탈은 아니지만 좀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틈새를 보이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집요하게 공략하는데 그런 적인 어제 방안이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중러와 미국, EU, 일본 간의 대결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위구르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맹국가 공동으로 대중을 압박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EU도 이날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련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1989년 이후 첫 대중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도 이런 대중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은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인권 억압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단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곧바로 유럽적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로 좀 똑같은 숫자군요. 이렇게 맞서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북한과 중국도 구두 친서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유럽 간에도 그런 어 앞에서 본 것처럼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번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방장관, 외교장관 양국의 2+2 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혹은 중국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입장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문정부는 계속 그런데 이번에 유엔이 북한 인권 계량을 채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탈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탈북자 문제와 국군 포로 문제가 그동안에 사실상 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근데 이번 북한 인권 계량은 탈북자의 정언을 청취를 지시하고 국군 포로와 후손 문제까지 적시를 하면서 했습니다. 미국도 3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는데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군 포로 문제를 인권에 올린 것이 유엔 결의안에 올린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데 단체에서는 문정부가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바로 건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러한 조치는 문정부의 북한 인권 방치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은 물론 대북 대화를 이유로 북한 인권 대사 지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는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청취를 하고 탈북자 단체 설립을 취소, 감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비판 발언을 억압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3년 연속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문제 둘러싸고 한미 간에 벌써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한미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드디어 인권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도 한미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무부 전직 관료는 한국이 북한 인권을 계속 침묵하면은 한미 관계가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침묵하면은 한미 관계에 마찰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또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북한하고의 실질적 협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 최근에 이인영 통일장관들이 여러 각도에서 북한하고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놨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지금 와싱턴 전략가들이 한미 동맹이 지금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때 제재완화를 하는 것이지 군사훈련 같은 동맹 자산을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좀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수석 부소장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NLL 코앞에 방사포를 배치하는 그런 정황인데도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북한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서 자꾸 한미 간의 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두고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 지어온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편을 든다는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벌써 그런 것을 조세현 나이 CISIS 앞에 언급한 미국의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대표가 공동집필한 책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외교적으로, 안보적 면에서, 경제 면에서 지금 북중러의 하나의 진영과 그다음 미국, 일본, EU의 진영 간에서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오히려 중국을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미국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인 조세현 나이 대표, CSIS 대표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틈새를 노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바로 한미 틈새를 노리고 바로 어제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구한말 데자뷰가 될 수도 있다. 구한말이 바로 한반도를 두고 그런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들이 각 축을 벌였던 그런 데자뷰가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한 결과 우리가 식민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자뷰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거기서 존재합니다. 일본과의 우리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어 지금 굉장히 험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을 심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토착 외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자 말만 해도 토착 외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일 간의 개선이 될 수가 없다. 역사를 악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노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 자꾸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이 앞으로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걸 다시 심층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 한국을 둘러싼 북중러와 미국, 일본, EU 간에 그동안에 계속 그 쟁패를 해왔던 이슈, 안보, 경제 이런 문제에다가 추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면서, 이런 인권 문제도 한국이 3년 동안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참여도 안 하고 또 오히려 탈북민들의 인권을 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탈북민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런 틈새를 노리고 벌써 러시아 외교장관도 한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이나 북한도 대한민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애매한 정책을 취하다 잘못하면 오히려 중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